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베르그송이 들려주는 삶 이야기 시간입니다. 베르그송은 현대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증주의 또는 자연과학에 대조되는 사상을 펼쳤어요. 쉽게 말하면 이성, 지성보다는 감성이나 직관에 의해 삶을 대해야 한다는 사상이죠.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베르그송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다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르그송은 185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1869년 그가 9살이었던 때 그는 프랑스에서 교육 환경이 매우 좋았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해요. 라틴어나 영어, 문학과 같은 이런 언어 부분은 물론이고 기하학이나 수학 등에서도 1등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베르그송은 이 수학 분야에서 매우 특출한 능력을 보였다고 해요. 1877년 18세의 나이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그가 제시했던 이 파스칼의 세 개의 원에 대한 해법은 다음에 아주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수학 논문지인 수학 연감에 실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베르그송이었지만 그는 프랑스의 철학자 라슐리의 책을 접한 뒤에 철학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본격적으로 철학 분야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19세 때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2세 때 철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그는 철학을 가르치고 또 자신만의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베르그송은 다윈과 스펜서 등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진화론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적 진화입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물의 진화는 동물과 식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는데 이 중 인간은 동물 진화의 정점, 즉 최고 경지에 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는 동적인 생명의 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진화라는 거죠. 이때 이 생명의 비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이 계속해서 분출된다는 뜻으로 모든 생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베르그송의 진화론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인과 법칙에 의해서 진화한다거나 또는 모든 사물은 각각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진화한다는 이런 이전의 진화론과는 차별화된 베르그송만의 독자적인 진화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진화는 베르그송 사상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다 보면 베르그송이 말하는 이 생명의 비약, 창조적 진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베르그송이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 들어볼까요? 베르그송에 의하면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 그리고 체험의 시간으로 말이죠.
이때 시계에 의존해서 헤아리는 이런 시간은 바로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일상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갈 수 있어. 또는 뭐 오늘은 3시까지 학원에 가야 해. 뭐 우리 5시에 놀이터에서 만나자. 이런 말들 이제 평소에 많이 쓰는 말들이죠. 이때 말하는 이 뭐 7시, 뭐 3시, 5시와 같은 이런 시간들이 바로 물리적 시간인 겁니다. 이 물리적 시간은 수학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분들이 모여서 60분이 되고 또 그 1시간들이 모여서 3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에서 각각의 점들을 쭉 이어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다고 여기는 것처럼 시간 역시 1초, 뭐 1분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놓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러한 물리적 시간은 때와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심리적 시간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시간을 말해요. 뭐 기분이 좋거나 재미있을 때는 왠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또 어떨 땐 마음이 급하거나 초조할 때도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루하거나 혹은 막 두려울 때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달리 느끼는 것이 바로 심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지 생활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에 의하면 참다운 시간은 바로 순수 체험의 시간입니다. 이 순수 체험으로서의 시간은 끊어짐 없이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즉,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숫자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삶 자체의 흐름이 체험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르그송이 말하는 이 순수 체험의 시간이란 지속, 즉 끊임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m를 18초에 달렸다 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물리적 시간이겠죠? 그리고 달릴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죠. 바로 심리적 시간이겠죠. 그런데 출발선에서부터 들어가는 지점까지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을 느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체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달리는 동안을 뭐 1초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의 흐름, 달리는 어떤 그것을 그 자체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베르그송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딱딱 끊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삶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진정으로 삶의 기쁨 그리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 시간은 수학적인 태도로 우리 삶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이는 모든 것을 정해진 틀 속에 맞추고 가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 물리적 시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회는 질서를 잃고 막 뒤죽박죽 되겠죠. 다만 모든 시간을 물리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좀 알고 여유와
유연함을 가지고 대하면 비로소 생동감 있게 매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14살이고 중학교 1학년이야. 성인이 되려면 아직도 6년이란 시간을 학생으로서 더 공부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아직 조금 어린 아이야. 그런데 나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 지금은 그 흐름 중 한순간을 보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생동감 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할까요? 아마 이 14살 중학교 1학년 앞으로 6년을 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흐름 속 그 순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생동감 넘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 베르그송이 체험으로서의 시간이 왜 진정 참다운 시간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베르그송은 인간은 자신의 직관을 살려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흐르는 체험의 시간, 지속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직관, 지속, 창조적인 삶 이런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역시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